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미래엔 최7과 The World of Work, 이제 직업의 세계, 일의 세계라고 하는 본문으로 2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똑같이 우리가 언어의 형식, 즉 문법을 먼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천천히 다음 동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문법으로 넘어가실까요? 자, 문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 과에서 주로 다루는 문법은요. have to,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hould, 그 다음에 우리가 접속사 when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문법을 다루는데요. 1번하고 2번인 have to하고 should는요.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다루는 김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have to와 이 should라고 하는 친구는 전부 다 우리가 조동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동사하고 그리고 비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동사와 비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비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이다, 어떤 이름이다, 아니면 어떤 장소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지되어 있는 주인공을 이제 설명하는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는 우리가 B가 아닌 그 나머지 동사들은 전부 다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 동사들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항상 한다, 했다, 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미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지도 모른다,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동사들을 도와주는 친구, 이 두 가지 동사들을 도와주는 친구가 하나가 들어와요. 그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조동사입니다. 이 조동사의 조자는요 도와줄 조자예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다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고, 우리가 굉장히 동사로 다양한 의미를 낼 때, 그러니까 해야 한다, 아니면은 할 수도 있다, 함에 틀림없다,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의미를 낼 때, 일반적인 의미 이외의 것들을 낼 때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짝퉁 조동사랑 진퉁 조동사, 이건 선생님이 쓰는 말인데요.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짝퉁 조동사, 그 다음에 진퉁 조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진퉁이라고 해도 되고 정통이라고 해도 될까요? 정통 조동사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저만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짝퉁 조동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 친구는 우리가 일반 동사 혹은 비동사를 활용해서 만든 친구들이에요. 활용까지만 적을게요. 일반 동사랑 비동사를 우리가 응용해서 만든 친구들이고, 정통 조동사 같은 경우는 딱 한 단어, 보통은 한 단어예요. 보통 한 단어고, 보통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친구들이 다른 점이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짝퉁 조동사는 우리가 형태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동사는 비동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be going to나 그 다음에 be able to, 그 다음에 have to,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잘 보시면 비동사, 그 다음에 able이라는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형용사, 그 다음 투부정사, 그리고 얘도 투부정사인데 우리가 going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의 현재 분사 형태, 가고 있는 어떤 일이 진행 중인, 그죠? 계획이 진행 중인이란 뜻의 이런 느낌을 비동사와 합쳐서 진행 중이다,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다 라는 뜻, 혹은 할 수 있다 라는 뜻. have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투부정사와 붙여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잘 보시면 형태 변화가 가능해요. 그 말은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 얘를 is, 뭐 아니면 has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과거 시제일 때도 우리가 have는 과거가 had밖에 없지만 얘도 주어가 단수일 때는 was, 주어가 복수일 때는 were,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짝퉁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통 조동사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통 조동사가 will, 그 다음에 must,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can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태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형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will을 willed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ed를 넣어서 과거 형태로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will의 과거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will이 아니라 이 will의 아예 변형 형태인 would라고 하는 다른 조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는요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친구들이에요. 이 두 친구들은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아예 다른 친구라서 얘네 둘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like랑 liked는 같은 단어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형이 된 거죠. will과 would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다른 친구인데 우리가 will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적인 느낌을 과거 시점에서,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 미래에 그러려고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낼 때 would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면 그 will의 과거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지. would가 will의 과거형 조동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would라고 하는 친구는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can이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could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있는데 이 could라고 하는 친구는 엄밀히 따지면 can의 과거의 뜻을 낼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can의 과거 역할을 다 한다가 아니에요. 이 could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어떤 현실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되게 애매모호한 가정을 나타낼 때도 쓰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캔에. 그죠? 과거 느낌을 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must는 우리가 must 자체가 그냥 현재나 미래를 항상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I must go home today. 오늘 집에 가야 한다. 아니면 I must go home tomorrow. 나는 내일 집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 이 must가 지금 미래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즉 3인칭 단수 이런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형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고정된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ust라는 걸 딱 꺼내면 현재에 해야 하는 일이나 아니면 미래에 해야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내고 가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정된 시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시제 인칭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배우는 have to 같은 경우는 시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만약 have라고 하는 친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had to를 써주면은 해야 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will have to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동사 will이랑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되게 선생님이 안 좋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시제가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정통 조동사와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will have to라고 하면은 지금 해야 한다가 아니라 미래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통 조동사는 조동사끼리 섞어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통끼리는 두 개를 같이 사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will must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will must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짝퉁 조동사와 정통 조동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이제 짝퉁 조동사의 예시가 방금 보여줬던 be going to 그 다음에 be able to 여러분들이 이제 한창 배우셨을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have to 이 친구들이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 V는 이제 동사 원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사.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 정통 조동사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can, 그 다음에 will,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ay, might, 그 다음에 should, must 되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특별하게 들어가는 친구가 이제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그 다음에 had better. 이 친구들은 일반 동사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통 조동사로 그냥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조동사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친구냐면 의무나 어떤 해야 하는 일, 당위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 친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must랑 have to랑 그 다음에 shoul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had better이라는 친구도 있고 ought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요 시간에 시험 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요. 제가 요걸 가지고 표를 좀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must라고 하는 친구가 죄송합니다. 하나 더 그려야 되네요. 제가
이렇게 그죠? 자, 기본적으로 가장 이 친구들이 이제 다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이 must랑 have to랑 should랑 had better이랑 ought 이 친구들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잘 다룰 거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조금 번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나눠놓은 건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must 같은 친구들은 must랑 should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친구들이에요. 근데 have to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 have to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have가 가지고 있다죠. 여기다가 우리가 투부정사를 넣으면 우리가 선생님이 투부정사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는 전치사 to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원래 장소를 넣었는데 장소 대신에 우리가 행동을 넣어서 쓰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전치사 to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뭐냐면 목적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I go to school 하면 나는 이제 목적지가 학교인데 거기를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서 to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에 어디로라고 하는 한국어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느낌에 많이 쓰이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장소가 목적지가 아니라 행동이 목적이 돼서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행동을 어디 명사나 형용사 부사에서 목적이나 미래적인 느낌을 가진 느낌으로 쓴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I have to에서 이 have to 부정 여기서 있는 이 to 부정사는요 목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주어가 어떤 행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행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이 must랑 should 같은 경우는요, must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빨래통에 넣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빨래 뒤집어서 넣으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실 때 쓰는 게 must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고 이 must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위성을 나타냅니다. 당위성. 당위성이 뭐냐면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당위성. 그죠? 근데 should 같은 경우는 같은 당위성인데 우리가 must랑 should 둘 다 같은 당위성이고 되게 이렇게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통 언제 쓰냐면요.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써요. 그러니까 조언, 충고를 할 때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언이랑 충고해 줄 때 어때요? 친구한테 그냥 에이 막 되게 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집에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우리 공부해야지. 이렇게. 그죠? 그때 우리가 쓰는 should는 약간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have to는 방금처럼 야, 내가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너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have to hand in your homework by tomorrow.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to는 우리가 hand in이 우리가 제출하다라는 어떤 동사이기 때문에 너의 숙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by tomorrow. 이건 어때요? 선생님 막 감정을 막 듬뿍 실어서 너 또 안 내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오늘 숙제가 나갔으니까 내일까지 해오세요. 라고 이렇게 되게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have to는 보통 감정이 안 들어간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have to의 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를 따지고 보면 must는 한 100을 잡았을 때 우리가 90 정도가 됩니다. have to도 되게 강한 친구예요, 생각보다. 근데 이 should 같은 경우는 강도가 한 60에서 7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70 정도로 잡아놓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세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should는. 근데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 옆에서 야,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야,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좀 좋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도는 세지 않은데 여전히 뭔가 약간 무언의 압박감이 들죠. 그죠? 그게 바로 should의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뭐냐면 자, 부정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부정의 형태가 부정형이 어떻게 되냐면 must는 이 뒤에다 not을 붙여요. must not, 그쵸? must not.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줄이면은 mustn't라고 쓸 수 있는데 이 mustn't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mustn't, 알겠죠? 왜냐하면 단어를 줄였다는 것 자체가 편리하게 빠르게 말하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must를 사용하는 상황은 절대로 상대방한테 편하게 말하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mustn't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 am Billy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저는 빌리입니다. 라고 되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줄여 쓰잖아요. I'm Billy.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빌리예요.
이런 느낌으로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심지어 I am Billy를 여러분이 강세를 잘못 읽어서 I am Billy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게 저는 빌리라고요 라고 하는 되게 위협적인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줄인다는 건 그만큼 편하고 약간 캐주얼해진다는 건데 must not은 must는 굉장히 강하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거라서 얘네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슨트는 우리가 거의 안 쓰는 거죠. 왜 어차피 강하게 얘기하려고 쓰는 건데 우리가 머슨트라고 줄일 필요는 없겠죠. 자, have to 같은 경우는 hav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일반 동사 부정을 하듯이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don't나 don't 그러니까 do not이죠. do not. 그래서 do not 뭐 근데 여기다가 do에다가 뭘 또 쓰냐면 does 아니면 과거면 did 그죠? 심지어 미래면은 will not을 줄여서 won't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will not 이런 친구를 넣어서 우리가 부정을 하게 해주고요. should는 우리가 should not 이렇게 쓰는 건데 얘는 shouldn't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그렇게 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줄여가지고 you shouldn't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had bett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had better no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ought.는 ought not to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정을 합니다. 부정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 다양한 것 같아 보이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not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이제 had better이라는 친구는 had better not 이렇게 쓴다는 거고 그리고 ought.는 ought not to 마치 투부정사 부정하듯이 부정을 하죠 얘는 그죠? 그래서 ought not to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must도 뒤에 should도 뒤에인데 누구만 우리가 have to만 부정형이 이렇게 일반 동사 부정하듯이 부정을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not의 위치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형의 의미 얘가 진짜 중요해지는데요. 부정형의 의미가 중요해지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보면요. 이걸 연장을 좀 할게요. 자, 제가 표를 잘 못 그려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부정형의 의미를 보면 must not은요 여전히 강제를 나타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강제가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should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강제의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had better not도요. had better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건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have to라고 하는 친구는요. 아까 have to의 의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don't have라고 하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없으면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on't have to는요, doesn't have to나 didn't have to는 이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할 필요 없어. 그런 목적이 없는데 라고 뭐하러 해? 라고 하는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지? 자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택을 주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 맘대로 해.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이게 되게 신기하죠. 같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친구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나오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have to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목적이나 미래에 이루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해야지 라고 하는 느낌에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 같은 친구가 왜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의 의미가 얘 혼자 이렇게 달라요.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뭐랑 비슷해지냐면 이 have to는 부정 형태가 우리가 don't need to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don't, doesn't, didn'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 친구들은 had better 같은 경우는 이 better가 더 좋은, 더 나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had better 한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얘는. 그래서 had better 동사 원형하면 이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had better not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지 말라고 하는 약간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얘가 언뜻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막 어려운 친구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무서운 친구예요. 왜냐면 이 헤드베럴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렇게 하면 게 좋겠다라는 건 그렇게 안 하면 너한테 불이익이 생길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헤드베럴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정말 친한 사이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윗사람 to 아랫사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미국에는 존댓말이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처럼 한다, 합니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존대어의 구분이 없는 거지. 단어를 변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존대어의 구분이 없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은 위아래가 나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윗사람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나이에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직급이나 어떤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의 어떤 이런 자기의 역할, 포지션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head better 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되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협박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뜻이고 out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should랑 거의 일치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징도 비슷해요. 강도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한데 out는 그래서 should라고 하는 되게 편한 친구가 있는데 굳이라고 해서 이제 out는 현대 영어에서 거의 쓰지 않아요. 얘가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안 씁니다.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도 out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 가는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 따지고 찾아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should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out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을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친구가 되는 거는 우리가 have to가 유일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have to가 되게 신기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짝퉁 조동사기 때문에 not을 붙여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일반 동사 부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do not, does not, did not, will not.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그들은 자주 종종 have to stay. 우리가 have를 보고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have 뒤에 뭐가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이 have는 이제 우리가 일반 동사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have와 to가 붙으면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가 되고 심지어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have 뒤에다가 to 부정사가 아니라 과거분사 pp 그러니까 pp를 넣어서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뭔가를 해왔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할 거는 이 문장의 동사는 have입니다. 이렇게 똥집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have 뒤에 뭐가 나왔는지 보고서 그냥 일반 명사가 나왔네. 그러면 일단 have가 맞겠지. 그럼 have의 여러 가지 쓰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have라고 하는 친구 뒤에 to가 나왔다. 이건 그냥 빼박. 그쵸 여러분 빼박 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동사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그래서 숲속에 머물러야 한다.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had가 나왔는데 이것도 무엇으로 해야 to가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데 여기서 get이 우리가 이제 to라고 하는 전치사랑 같이 나왔으니까 어디에 이제 가야 한다, 도달한다 이런 뜻에서 그들은 the fire 그 이제 화재에 도달해야 했다. 이렇게 과거에 해야 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fast, 빠르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ave to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부정을 했을 때 don't have to는 우리가 don't need to나 need not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need라고 하는 친구는 옛날 영어에서 need는 조동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need를 이렇게 지금은 조동사의 형태 부정만 남아 있습니다. need not 한 다음에 잘 보시면 동사 원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정확하게 이제 조동사의 부정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같이 이거 둘 다 별표 쳐주세요. 근데 이 친구는 현대 영어에서 잘 쓰이지 않아요. 특히 말할 때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언어는 그래요. 말할 때는 늘 편하고 짧은 거 혹은 편하고 익숙한 거 이렇게 가거든요. need not은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치 cannot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have to가 의문문을 만들 때도 다른 조동사들은 다 조동사를 앞으로 빼서 만드는데 네, have t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듯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랑 똑같아요? 일반 동사 의문문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Do I have to wear a suit? Do I have to라고 하면 내가 해야 하니? 라고 하는 얘기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 있니? 라고 하는 항상 해야 한다는요 의문문을 만들면 약간 반문하는 느낌이 들어요. 꼭 해야 하나? 이런 느낌. 이게 가장 심한 게 must예요. must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have to와 비슷한 표현으로 조동사 must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느낌이 다르긴 해요. 근데 부정형인 don't have to는 must not과 mustn't와 바꿔 쓸 수 없음에 유의한 아까 말했듯이 don't have to하고 must not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죠? 얘는 할 필요가 미안해요 여기 써있네요. 얘는 할 필요가 없다. must는 해서는 안 된다. 얘는 여전히 하지 말라고 하는 강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must로 과거 느낌의 must를 쓰고 싶을 때는 우리가 have to로 돌아와서 had to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should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대신에 반대로 shoul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는 정통 조동사이기 때문에 주어나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항상 should예요. 아시겠죠? he도 should, she도 should, we도 should, 자, 또 children도 should, 다 should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hould는 일단 약한 의무를 나타내요. He should be polite. 그는 이제 공손하다가 아니라 공손해야 한다. To old people 이렇게 돼서 우리가 should be가 동사가 되고요. polite가 이제 보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언이나 충고는 should save. 너는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죠. Save money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게 should예요. 어렵지는 않죠, 그죠? should의 부정문은 should 뒤에 not을 붙여주시고 shouldn't라고 많이 줄여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여전히 살아 있고 should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should를 앞으로 꺼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have to보다 강제성이 약해요. 강한 의무보다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의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의무.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 느낌을 냈던 친구가 out예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의무를 냈던 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should we invite Tony to the party? should we invite 우리가 초대해야 할까? 토니를 to the party 파티에. 자, 이런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니가 친구기는 한데 싸웠어요. 싸워서 지금 토니랑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우리가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토니를 초대하기 싫은데 그래도 친구고 친한 친구니까 잠깐 싸웠긴 해도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쓰는 요런 상황에서 딱 쓰는 게 바로 should예요. 이게 맞기는 한데 이렇게 해야 하나? 토니를 초대해야 될까? 이거 하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도덕적이나 아니면 상황상 어떤 관계상 어떤 바람직한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should를 쓰고 이걸 강하게 쓰면 must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must we invite Tony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우리가 꼭 이런 느낌 들어가요. 우리가 꼭 토니를 초대해야 돼? 걔 분명 파티 와가지고 또 분위기 다 흐리고 이럴 텐데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must는 엄청 센 느낌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should와 must를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should하고 must가 이제 요 관련해서 should랑 have to가 요 관련해서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일단 have to랑 have to should에서 주의할 점 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have to의 수일치가 많이 나옵니다. have to의 수일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have냐, has냐 를 구분하는 문제가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수일치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have to의 시제. 이 have to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had to로 쓸 것이냐 아니면 will have to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must랑 should는 과거 느낌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had to로 다 바꿔서 써요. 해야 했다. 야, 너 어제 왜 안 왔어? 나 어제 숙제해야 됐어. 이때 우리가 had 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will have to 이거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교과서에 안 나올 거라서 요거는 그냥 있다는 것만 해야 할 거야. 야, 너가 만약에 우리 동아리에 들어온다면 너는 지금보다 더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할 거야.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에 그런 해야 할 당위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will have to를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have to의 시제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have to의 부정.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have to의 부정. 얘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요. 얘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우리가 틀린 문장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고르는 거죠. You don't when you go out 너가 밖에 나갈 때, 그죠? When you go out, you don't have to 그 다음에 shouldn't let the door ope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가 밖에 나갈 때는 우리가 let이라는 친구를 써서 자, 문이 열려 있게 두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문이 열려 있게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앞에다가 shouldn't가 들어가냐 don't have가 들어가냐인데, 이제 우리가 둘 다 부정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직 제대로 이 친구들의 차이를 모르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정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shouldn't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을 열리지 않게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shouldn't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don't have를 쓰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야, 너는 문이 열려있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의미와 상황에 따라 이제 이걸 맥락이라고 하죠. 이게 shouldn't나 혹은 mustn't not이 들어가야 되는지, or 아니면은 don't have의 부정이 들어가야 되는지, 요 둘을 고르는 거.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고르는 거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빼고는 없어요. should는 이제 should의 의미를 잘 알고 있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일치, 그죠? 그 다음에 시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shouldn't는 하지 마라, 말아야 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할 필요 없다, 요런 느낌,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 부분만 조심하셔도 시험에서 여기에서 어려울 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 강의는 이제 문법 마지막 강의는 이제 접속사 when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자, 이 접속사 when은 선생님이 다른 과에서 예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듣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바로 다음 문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접속사 when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부터 한번 봐야겠죠, 그죠? 자, 접속사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접속사라고 하는 건요, 자, 우리가 이게 영어의 8가지 단어의 8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는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즉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모든 언어에는 동사라고 하는 결론이 존재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하거나 당하거나 하는 대상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대상들을 우리가 명사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게 형용사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명사,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의 느낌을 조금 더 추가해주기 위해 부사를 쓰죠. 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행동에 관련된 추가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육하 원칙. 육하 원칙.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이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라고 하는 건요, 어떤 행동이 벌어진 배경들을 이야기해요.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이유나 방법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에 붙이는 추가 정보, 즉 배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경이 되는 친구가 바로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문장에서 얘기할 때 쓰는 것들이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라고 하면 yesterday는 어제라는 명사도 되지만 어제라고 하는 부사로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죠? 어제 먹었다, 어제 놀았다, 어제 만났다, 그쵸? 동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죠. 여러분들이 한글의 어떤 단어를 어떤 품사와 붙였을 때 자연스럽게 붙는다는 건 그 단어가 지금 뒤에 붙은 단어를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먹었다? 뭐 집에서 먹었다. 그러면 at hom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장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의 이제 품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단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사나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사와 형용사를 우리가 둘이 묶여서 뭐라고 하냐면 수식어라고 하거든요. 수식어를 만든다. 근데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나오냐면요, 이 전치사가 되게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가 on, in, at, with 이런 친구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부사, 그러니까 ly, 형용사에 ly를 넣어서 만드는 상태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부사들 말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t home 아까 했으면은 이 전치사는 언제나 늘 뭐랑 합쳐지냐면 명사랑 합쳐지죠. 그죠? 그래서 이 명사와 합쳐져서 이 명사와 전치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부사예요. 그래서 at home이라고 하면 home이라는 명사와 원래 home은 부사로도 쓰지만 at이라고 한 전치사가 합쳐져서 집에서 라고 하는 이런 부사가 만들어지고 이 집에서가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문장에서. 그죠?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럼 어디서 먹었어요? 집에서 먹었다. 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라고 하는 장소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장소적 배경을. 이게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with my mom 이라고 하면 엄마와 함께 먹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라고 하는 느낌을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치사의 역할이죠. 자, 이 전치사보다 훨씬 더 자세한 어떤 정보를 만들기 위해 쓰는 게 접속사인데요. 자, 이 접속사는요.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마지막 8개, 8번째부터 말씀드리고 할게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내가 진짜 감탄했을 때 나오는 것들 있죠. 와우 라고 하던가 yes 라고 하던가 좌절했을 때 no 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플 때 ouch 이렇게 얘기하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탄사에 속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영화에서 들어보셨던 비속어나 욕들도 대부분 감탄사로 취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접속사는 무엇이죠? 이 접속사는 내가 지금부터 어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사를 하나 더 나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하나 더 나오게 해준다. 이게 우리가 접속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아, 동사가 하나 더 나와요? 그럼 결론이 2개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자, 이 동사를 이 앞에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무조건 동사가 하나씩 더 나올 겁니다. 접속사의 개수만큼 더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이 되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론이 되는 동사에다가 다른 어떤 사건, 동사, 그죠? 다른 행동, 사건을 추가해가지고 뭔가 의미를 좀 바꿔가지고 이 문장에 좀 부연 설명을 하는 느낌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관계 두 사건 간의 관계를 이어주거나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런 자, 만났다 놀았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동사, 두 가지의 결론을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접속사를 사용하면요. 이 만났다와 놀았다를요. 뭐 예를 들어서 I met my friend and played with him.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으면서 나는 친구를 만났고 그와 놀았다라고 하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했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고요.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나는 like pizza 하지만 don't like 한다라고 하는 like와 don't like를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한다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얘네 둘이 상반되는 느낌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 접속사가 but이고요. 이런 것들이 접속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접속사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자,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2가지의 대등한 문장을 이게 등위의 등이 동등하다고 할 때 등이에요. 그래서 2가지의 대등한 문장의 단순한 연결 관계 를 나타내주는 연결 관계를 설정해주는 단어들을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위 접속사에는 보통 4가지가 있는데요. and, but, or, so라고 하는 이런 4가지의 접속사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은요 그냥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죠? I like 수미 and 수미 likes me 이렇게요. 그죠? 나는 수미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다 그리고를 합치면 하고 이렇게 되죠. 수미도 나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2가지의 사실을 그냥 이었죠. 같은 사실을. 그죠? I like 수미 but she doesn't like me. 자, 나는 수미를 좋아해. 하지만 그녀는 나를 좋아하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좋아한다 하지만을 우리가 줄이면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되죠. 한글에서는 보통 이렇게 등위 접속사들이 앞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랑 붙어버려요. 그리고 저 or 같은 경우는요. 혹은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그죠? You can go home or you can play with us. 너는 집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우리랑 놀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 so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해 줄 때 씁니다. 앞에 어떤 원인이 나오고요. 뒤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 ate pizza a few minutes ago. 나는 몇 분 전에 피자를 먹었어. So I am full now. 나 그래서 지금 배불러. 그러니까 피자를 몇 분 전에 먹었다와 지금 배부르다라고 하는 걸 이게 원인과 결과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등위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접속사의 두 번째 종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이 종속 접속사가 말이 어려운데 이 종이요, 우리가 노예 종 할 때 그 종이에요. 그래서 종속이라는 건 어디 속하게 된다는 건데 이 종속 접속사는 얘네랑 좀 다릅니다. 이 종속 접속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에 동사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덩어리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when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부사를 만들어주는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 met I saw Sumi. 예를 들어 나는 수미를 봤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I saw Sumi 뒤에다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사로 붙일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다 시간을 붙여볼까요? Yesterday, 그죠? 이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 옆에다 써드릴게요. 자, I saw Sumi yesterday. 자, 라고 이렇게 붙인다면 우리가 yesterday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봤는데 언제 봤어요? 어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뭐 다른 부사를 또 넣어볼까요? 뭐 여기다가 I saw Sumi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at the cafe, 그 카페에서 라고 한다면 이 그 카페에서라고 하는 것도 카페에서 봤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t 5 o'clock 아니면은 우리가 뭐 in June 이러면은 뭐 6월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부사들이거든요. 얘네들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거는 그냥 부사, 그죠? 여기다 뭐 ly를 넣어도 되는데 이 saw라고 하는 느낌을 굳이 ly 부사로 우리가 하기에는 좀 예문이 잘 이상해서 일단 yesterday라는 부사를 넣어봤고요. at the cafe, at the cafe는 우리가 장소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까 선생님이 전치사는 수식어를 만든다. 이 수식어에는 뭐가 있었죠? 형용사랑 부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saw를 다 꾸며주고 있는데 내가 5시에 봤어, 뭐 6월에 봤어, 그 다음에 어제 봤어 라고 하는 이런 느낌, 이런 시간적 느낌 말고요. 자,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한국어로 나는 수미를 봤어. 내가 학원에 가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자, 여기서는요 전화했다라고 하는 행동이 보이는데 이게 전화했다가 아니라 전화했을 때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사의 꼬리말이 바뀌어 있고요. 이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주인공은 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화했어요? 너에게 전화를 했죠. 이게 목적어죠. 자, 지금 보시면요 문장같이 생긴 이 덩어리가 지금 하나의 의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전화했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의 그 다 이어져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전화했다가 아니라 전화했을 때죠. 그럼 얘가 이게 이 덩어리가 뭔지를 잘 살펴보면 마치 이 어제 혹은 5시에 혹은 6월에 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행동이 벌어졌던 배경,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 주는데 이 안에 지금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이 문장을 얘기할 때는요 뭐 부사네 뭐네 이런 걸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죠. 근데 이게 내가 어제 너에게 전화했을 때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가 5시에 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와 어제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와 똑같은 역할의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 시간적 부사. 그러면 영어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주어가 동사했을 때라고 하는 부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때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I
called you. 나는 너에게 전화했다. 여기다가요. 여러분들이 when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요. 여기서는 이 when이 언제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의문사 언제 너는 집에 갔니? 언제 너는 밥을 먹니라고 하는 이 언제의 느낌이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의문사로 쓰게 되면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너는 밥을 먹었니? 라고 하면 언제가 제일 궁금한 거죠. 영어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궁금한 정보를 앞으로 다 빼낸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문사가 제일 앞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when이 의문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의문문이 옵니다. When did I call you? 언제 내가 너에게 전화했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when 뒤에를 보시면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에다가 부사로 넣어주면 얘가 그냥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라고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en은 지금 여기서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부사 접속사, 부사 덩어리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넣어드린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덩어리들이 똑같은 역할의 한 개의 부사라는 거예요. 몇 개의 부사? 한 개의 부사. 근데 이 부사가 종류에 따라서 단어로 만들어진 부사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덩어리로 만들어진 덩어리 부사들도 있다는 거죠. 이 덩어리를 하나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굉장히 쉬워지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나는 봤다 수미를 언제?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영작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 뜯어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요?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 이렇게 할까요? 너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너가 전화했다와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숙제를 하고 있었다가 이게 지금 그 주된 결론이죠. 그러니까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옆에요. 도대체 언제 하고 있었니라고 하는 걸 물어본다면 너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화했을 때만 보기에도 전화했을 때를 딱 봤을 때는 어때요? 이게 누가 전화했는지 그러니까 얘가 전화했을 때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 전화했을 때가 이 전화를 누구한테 했는데요? 나에게. 그죠? 이게 전부 다 이어지는 의미 덩어리죠. 그러니까 하나로 봐주는 거예요. 의미가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덩어리로 우리가 봐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I was doing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죠? 근데 언제요? 자, when you called me. 네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부사는요, 여러분들 문장의 제일 앞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문장의 제일 앞에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단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when you called me 라고 한 다음에 부사가 끝났다는 걸 체크해주기 위해서 쉼표를 넣어줍니다. I was doing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when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되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배경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보다 when이다. 이 when 말고도 우리가 되게 다양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영어로 가신다는 건 우리가 부사를 단순히 어제 5시에 뭐 5분 전에 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느낌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니면은 너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때라는 느낌 말고도 다른 느낌의 부사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숙제를 하는 동안, 그죠? 너가 집에 올 때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와 함께 써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돌아가 볼까요? 책으로.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다 메모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turn off the TV. 자, 이번에는요 문장의 결론이 한다가 아니라 해라예요.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꺼라. 그죠? TV를. 자, 그러면 우리가 명령문에는 부사를 못 붙이냐? 전혀 아니죠. 부사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있고 없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부사는
동사랑 노는 친구니까. 동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을 수 있다? 부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TV를 꺼라. 근데 언제 끄라는 거예요? When you aren't watching it. 너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라고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참고로 이 지금 접속사 안에 있는 주어들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한국어에서 주어를 표시하는 방법이 은는 이가 그래서 이 은는 이가가 있는데 은는과 이가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은는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문장에 그 진짜 동사에 붙어있는 주어를 은는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은는으로 쓰고요. 이 은하고 는의 차이는 앞에 단어의 끝에 받침이 있냐 없냐 이런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이가라고 하는 친구는요. 뭐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그냥 뭐 상황에 따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빨간 동사 그러니까 결론이 되는 동사의 주어를 진짜 주어라고 한번 일컬어 볼게요. 진짜 주어를 해석할 때도 이가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접속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진짜 동사가 아닌 친구의 주어를 해석할 때는 이가라고 해석해주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TV를 꺼라. 너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너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은는 이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When we wash 자 이번에는요 문장에 처음에 when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쉼표가 딱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부사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에. 자 when we wash many cups and towels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 가라고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씻을 때 자 동사를 해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when과 붙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씻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씻을 때가 나오겠죠? 많은 컵들과 타월들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나왔으니까 컵이랑 타월을 씻을 때 우리는 사용한다. 진짜 결론이 나왔죠. A lot of water. 많은 물을. 그죠? 그래서 많은 물을 언제 사용해요? 5분 전에 사용했어요? 아니면 어제 사용했어요? 오늘 사용해요? 아니요. 우리가 많은 컵을 씻을 때 사용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사 덩어리 전체가 지금 use라고 하는 동사의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when입니다. 자, 그러면 이 when에서 중요한 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무엇이죠? 자, when 안에는요 절대로 미래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will은 사용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when the weather is fine tomorrow we'll go hiking.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결론이 우리는 하이킹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왠지 이것도 미래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will be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미래여도 여기는 최대 시제가 현재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익숙해져 보시고 그냥 그러니까 해석으로 우리가 좀 이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쓰는 게 맞고 when the weather will be fine tomorrow we'll go hiking 이라고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해석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hen을 붙인다는 건 날씨가 좋다 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when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좋을 때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날씨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이걸 when을 붙여버리면 이게 지금 잠시만요. 요거를 the weather is fine 이게 날씨가 좋다 하죠. 그래서 여기다 when을 붙여서 날씨가 좋을 때를 만들었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날씨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 the weather will be fine 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when을 붙여버릴게요. when the weather will be fine 그럼 날씨가 좋을 것이다 해서 뭐가 돼요? 날씨가 좋을 것일 때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날씨가 좋을 것일 때 우리는 하이킹 할 것이다. 자, 한국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날씨가 좋을 것일 때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도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건요, 말하는 방법과 형태와 문자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규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묶여있는 규칙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언어끼리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통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when이라고 하는 언제, 때라고 하는 때, 이 when이 우리가 때라는 느낌을 쓸 때는 동사를 미래를 못 쓰고 이건 한국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과거 시제로 가면은 과거 시제는 그냥 같이 써주는 겁니다. 왜냐면 I met you, 난 너를 만났다, 그죠? When I was talking to, when I was walking. 자,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만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 when 뒤에다가 선생님 when 뒤에는 무조건 그러면 현재 동사만 쓰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자, 내가 걸었던 건 언제예요? 과거죠. 그럼 과거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만 이렇게 미래 시제가 나와도 여기는 절대 will을 쓰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when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상했다는 거,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will을 쓰지 말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로 이제 when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의 부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어는 이런 순서가 사실 거의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표현할 때 나는 슬플 때 록 음악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국어가 보시면은 슬플 때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간에 부사가, 그죠?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록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는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누군지를 보고, 이 슬플 때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슬플 때가 나오면요, 누가 슬플 때인지를 영어에선 반드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라고 하는 게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이제 부사 덩어리 안에 있는 이제 접속사로 만든 덩어리 주어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주어를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이제 나중에 영어에서 비슷하게 분사구문이라는 친구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영어에서는 동사가 나오면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특히 부사절을 만들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 덩어리 만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주어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When feel sad 딱 써놓고 when 뒤에 왜 주어가 없지? 같은 주어구나, 넣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부사 덩어리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쓸 때는 앞에다 써주거나 아니면 뒤에다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로 몰아서 몰쳐서 써줘야 된다는 거. 이게 영어의 표현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가 이제, 한국어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막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좀 어색하게 들리는 순서도 있지만 대부분 의미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의 특징 때문에 순서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will이라고 하는 시제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will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중 잘못된 문장인데 when 뒤에 will이 나왔다, 이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볼 것도 없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What do you want to be? 넌 무엇이 되고 싶니? 이렇게 하면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죠. 그때도 우리가 미래적인 느낌일 때도 우리 그냥 When you grow up이라고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will, when 덩어리 안에는 will을 쓸 수 없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못 착각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when이 나오면 무조건 다 will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부분에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I will visit you when you come back home.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이거는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서 will visi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when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죠. 문장의 결론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동사 쓰듯이 쓰시면 돼요. 나는 너를 방문할 것이다. 너희 집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미래가 나왔죠. 네가 집에 돌아온다면, 네가 집에 돌아올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만 우리가 will을 써주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반대로 우리가 얘를 과거 시제랑 쓸 때는 또 과거랑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I was playing games.
playing games when you called me. 이런 식으로 아이고 왜 작아졌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I was playing games. 나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When you called me. 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was가 과거 시제잖아요. 그 과거 진행형이잖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when도 네가 나한테 전화했던 것도 과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시제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 하지만 will만 쓸 수 없다는 것만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when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뿐만 아니라 의문사로도 쓰는데 이때는 의미가 우리가 때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는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 자체가 달라요. when으로 만든 애가 부사절일 경우에는 얘가 반드시 어떤 이제 다른 문장 안에 껴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 혼자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의문사로 쓰이게 되면 이 친구 자체가 이렇게 문장이 되기 때문에 when 덩어리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부사 표시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진짜 문장을 보듯이 봐주는 거죠. 그래서 when 하고서 이렇게 의문문의 순서가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리고 물음표가 붙여져 있죠. 선생님 여기도 물음표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when 때문에 물음표가 생긴 게 아니라 what 때문에 물음표가 생겨요. 이 앞에 있는 덩어리 때문에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궁금한 건 네가 언제 자라날 거니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가 언제 자라날 거니가 아니고 너가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하는 이 무엇이 궁금한 거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의 형태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의문사로 쓸 때는 당연히 will이라고 하는 친구를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will을 쓸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when 안에 will을 쓸 수 없을 때는 언제다? 그 이제 부사로 쓰일 때만 그렇다.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원리인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설명을 해드린 게 나와서 수업 시간에 문법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when이 이제 조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데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결과보다 늘 앞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미래의 결과값이 미래입니다. 가장 나중의 결과값이 미래예요. 시제가. 그래서 미래보다 한 시제 앞선 현재까지가 이 when이라는 조건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어떤 시제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설명이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 그래서 이 when은 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뭐 집어드렸지만 이 when 이 when에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when 안에 시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will 못 쓴다. 그리고 이 when의 쓰임. 그래서 아까 방금 본 것처럼 부사 덩어리 접속사냐 아니면은 의문사냐 라는 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 부사 덩어리 접속사면 우리가 뒤에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주어 동사의 형태가 오고 얘가 문장에서 진짜 주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 그냥 부사예요. 아시겠죠? tomorrow 같은 내일 같은. 그 다음에 의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쓰기 때문에 의문문의 형태와 같이 쓰인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when 안의 구조를 봐야 돼요. 아까 봤듯이 이제 주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 문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도 보여주셨듯이 이렇게 주어 동사 진짜 주어 동사가 나오고 when 덩어리 주어 동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주어랑 같으면 한국어에서는 이 when 안에 있는 친구를 생략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과 됐든 하나가 생략이 돼서 해석이 되는데 영어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는 거 영작할 때 특히 서술형 할 때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한번 해볼까요? 배고플 때 나는 라면을 요리한다. 이런 느낌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When hungry.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맞는 느낌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I cook ramen. 그죠? 라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할까? rame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안에 지금 일단 hungry이기 때문에 부동사가 없어요. 그럼 배고프다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be를 넣어야 되는데 이 be에 주어가 없죠. 그럼 누가 배고픈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가 배고프죠? 내가 배고프죠. 한국어에는 안 나와 있죠. 영어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I가 들어가면 B는 M이 되는 거죠. When I'm hungry, I cook ramen.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비어있는 주어인 이 친구를 왜냐하면 얘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는 거. 요거가 이 when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